이런 뭐 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이유로 장기판에 말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욕먹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은 날카롭게 답변은 솔직하게 인터뷰의 임변입니다. 오늘은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법조 3륜, 변호사, 판사, 그리고 마지막 검사. 그런데 전직 검사. 그죠? 퇴직하신 지 얼마나? 퇴직한 지 이제 한 달 칸 넘었고 한 달 간 넘으셨네요. 예. 약간 공직에 지금 그 뻣뻣함이 묻어나올 수 있는 이영훈 영감님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영훈 변호사라고 하고 저는 약 3년간 경찰 그리고 약 9년간 검사로 재직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퇴직해서 아직은 물이 덜 빠진 그런 포지션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어디에서 퇴직하셨죠? 저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에서 마지막 근무하고 그 유명한 남부지검 금조부에서 퇴직을 하셨고 지금 돈 버느라 바쁘실 텐데 긁어 모으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누추한 채널에 나와주셔서 감사한 마음. 영광입니다. 채널의 구독자셨다고. 저보다 몇 년 형님이시죠? 저는 이제 빠른 89니까 빠른 예. 89면 3살 차이구나. 예. 그렇죠. 전직 판사님 한번 이 자리에 네. 나오셨어요. 예. 그때 김태형 부장님 나오셔가지고 얼마다 말씀하셨는데 검사 월급 얼마입니까? 검사 월급은 판사 월급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맞춰져 있고 다만 이게 저희들은 이제 1년 9개월마다 호봉이 올라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 호봉 오르는 것처럼 계속 오르고 기본급에 이제 수당까지 붙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년 차 때 받았던 월급은 이제 이른바 영끌 수당까지 다 계산해서 12로 나누면은 한 달에 한 세후 600 전후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600 전후. 예. 특활비 포함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특활비가 이게 약간 대중적인 오해가 있는데 그 특활비가 저 같은 평검사들 때까지 잘 안 내려와요. 아주 예외적인 성과를 올려야지만 그죠? 예, 치사해주는 그죠? 예, 그런 개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를 엄청나게 막 나눠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좀 쉽지는 않다. 뭐 그런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현재 검사 그러니까 전직 검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인원 수가 적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서 판사보다 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퇴직하실 때 한 전국에 몇 명 정도 있었죠? 정원이 이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저희 한 2,300명 정도 있는데 근데 뭐 현원이 그렇게 근무하진 않고요. 네. 뭐 휴직이나 파견 가신 분들도 있으면 실근무는 한 2,200이 될까 말까 정도. 그런데 요새는 또 검찰 퇴직하신 변호사님들이 또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예. 그래가지고 조금 더 알려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정치적인 경랑에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도 많고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뭐 진짜인 것도 있을 것이고 진짜 배기를 오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멘트 한번 치겠습니다. 자. 비교원에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면서다 채널 구독자다, 채널 보고 전화 줬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댓글 링크 통해 가입하시면 추가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약정 끝나셨다면 1670-2521을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함께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에는 추천할 때마다 이마트 상품권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네, 협조 감사합니다. 저희 PD님 급여 드려야 돼서 이게 이제 사회의 냉엄함, 월급 자기가 벌어야 된다. 물론 이제 떼돈을 버시겠지만 떼돈 벌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워낙 코스가 좋으셔가지고 검찰 9년 그리고 경찰 3년 하셨다고 하는데 경찰대학교 출신이시고 그리고 무려 수석. 당시에는 근데 조금 그거 있지 않아요? 수석이나 하셨는데 경찰에 뼈를 묻지 않고 변호사가 되겠다 나아가서 이제 뭐 당시에도 뭐 검찰의 뜻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부에선 조금 동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약간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공부 꽤나 했다는 뭐 고성적자들은 좀 퇴직률이 높았었어요. 그전에도 고시를 계속 많이 보니까 뭐 행시나 사시로 나가는 분들 많았고 사실 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넌 어차피 나갈 확률이 높은 애구나 라는 낙인이 찍혀있던 거죠. 예. 혹시 검찰에서도 그런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까? 아니요. 검찰은 사실은 뭐 제가 그렇게 어떤 뭐 서울대법대 출신의 어떤 이른바 순혈로 알려진 그런 출신은 또 아니고 약간 이제 소수다 보니까. 근데 법대가 08년대 없어졌으니까 사실 그 뭐 순혈이라고 할 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죠. 07, 08 때는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래도 있겠구나 싶었던 건가요? 근데 갑자기 나가신 건가요?
사실은 뭐 이런 정치적인 논의들 뭐 네. 검찰 해체안에 많은 이런 논의들이 꽤 옛날 전부터 있었고 네네. 그런 구체화된 게 네. 그다음 이제 탄핵 정국 이후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사실은 나간다고 했을 때 다들 좀 예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크게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되고 싶으셨는지.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경찰대를 나왔으니까 네. 이게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네. 뭐 변호사로서 여러 역할도 있지만은 약간 이제 형사사법 네. 분야에서 로스쿨 나왔을 때 가장 좀 팬시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좀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뭘까를 하면 사실은 검사가 가장 먼저 떠올랐었고. 검사 되기 전에는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부당거래 같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솔직히 뭐 영화는 다 과장됐다고 생각은 했지만은 네. 그래도 내가 뭐 검사가 돼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뭐 성역들이나 네. 내지는 그런 어른들의 세계, 네. 어둠의 세계가 있을 거라고는 조금은 생각을 했어요. 네. 다만 그게 시대가 지날수록 이제 음. 줄어들 거다.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좀 그런 근거 없는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검사님들이 엄청 점잖으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범생들이죠. 굉장히 모범적이신 분들이고, 근데 이제 미디어에 비춰지는 모습들은 그게 아니라 약간 우리 주양이 어디야? 밥 먹었어? 뭐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느낌이니까 특히 이제 이 류승범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경찰이 불쾌하다.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네.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멘트를. 아니 내가 큰 실수를 한 뻔했어. 준비해 오시는 우리 공수사관 정말 대단하시네 이거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게 조금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보통 당연히 그런 분위기가 될 수가 없고 일단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대부분 그쵸. 검사님들이 또 말이 또 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를 못 하실 건데 바로 이제 퇴직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영감님의 입장에선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까지가 현실 고증이 됐고 어디까지는 완전히 좀 홍맹랑하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검사실 구성 같은 건 굉장히 고증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청의 어떤 구조라든지 뭐 검찰과 경찰 이런 것들은 고증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어떤 그런 성역이라든지 그런 인물들의 그런 캐릭터 그리고 그 집단의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거의 적어도 제가 임관한 이후에는 저는 그런 거를 찾아보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가 뭐 미투 운동도 좀 있었던 때였던 기억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사회에 나왔던 그런 안 좋은 사건들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임관하기 전에는 이런 게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이제 킹리적 가심이 드는 그런 사건들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님 한 분 한 분의 권력이 제가 세다라고 예전에도 이제 뭐 저희 채널을 구독해 오셨으니까 뭐 그런 영상도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했고, 예전에 또 약간 민주적인 통제에서 멀어져 있었을 때는 더 강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약간 그 궁금해하실 법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거는 경찰과의 관계. 대사가 있잖아요. 경찰들이 불쾌해하시니까 니들 하지 마. 경찰한테 허락받고 이래. 호의가 계속되면 눌린 줄 안다. 이 명대사가 나온 부분이긴 한데 정말 이제 그렇게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구조인지 한번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경찰대로 다녔고 경찰도 조금 생활했기 때문에 이 주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그냥 우리 뭐 남성 구독자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뭐 군대 갔을 때 옆 중대에 아무나 나보다 계급 높은 사람 있어도 그냥 아저씨잖아요.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은 속해 있는 중앙 부처도 달라요.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경찰은 이제 행정안전부 소속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옆중대, 옆집 아저씨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경찰은 의외로 수사하는 인력의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경찰은 다른 기능이 한 5만 정도 되나요? 수사 인력이? 5만? 물론 이제 그게 뭐 수사 경과를 받네 안 받네 이런 좀 이제 카운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 그 정도 내지는 그거 약간은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수사하는 인력의 비중은 적고,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수사지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 수사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저도 똑똑히 기억을 하는 게 이제 수사 지휘를 해도 이제 그 지휘대로 사실은 잘 이행되는 경우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형식적인 지휘 관계가 법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휘의 개념대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좀
뭐 트러블까지는 아닌데 이제 검사가 바라보는 시각과 또 이제 일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께서 바라보는 시각에 다른 경우가 있었을 때 그게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었고 근데 이제 그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그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에요. 경찰도 언성을 높이고 이제 그게 이제 인터랙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그림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최종 결정을 검사님이 하셔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예. 근데 언성을 높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뭐 그래 언성 높여 뭐 예. 기소 안 해줘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검사로서의 뭐 제가 그런 게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명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경찰에서 잘 돼서 와야지 이게 잘 처리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뭐 미련이라면 좀 미련이었던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 또 제가 또 잘못 바라봤던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는 뭐 그때는 좀 뭐 기분 나쁘고 그럼 얼굴을 붉히긴 했지만은 되게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관계들이. 그런데 오히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경찰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 언성 높여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의외로 더 많은 케이스가 되게 소통이 잘 되고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경우가 많고 뭐 사실 저는 술도 많이 먹었었어요. 정말요? 그렇게 해서 특히나 이제 경찰분들은 이제 계급이 많으니까 또 승진이 되게 큰 이슈입니다. 뭐 사건이 잘 되면은 특별 승진, 특승이라고 하죠. 네. 특승이 또 많이 가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런 목표들을 또 달성할 수 있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1차 수사가 잘 되면은 저 나름 잘 처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콜라보가 잘 됐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검사님들 많이 계신가요? 경찰이랑 같이 이렇게 그죠. 술자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도 즉 뭐 수사 구조가 바뀌기 전에도 사실은 거의 98% 수사는 경찰관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사실은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사건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콜라보가 잘 돼야지 야심가 검사님들도 그게 잘 돼야지 자기 야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게 또 공익을 위해서는 맞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자리도 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딱 밀접하게 컨택을 하시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약간 뭐 대중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은 경찰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검사실로. 뭐 영장 치기 전에 이렇게 교감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중요한 하시는 건 사건은 맞습니다. 예. 상당히 끈끈하게 교감을 하신 다음에 잘 준비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꼭 넣어야 되는 애들은. 지금 중간에 김태형 기자님 오셨는데요. 카메라에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앵글에 같이 나오셔서. 왜냐면 제가 꼭 같은 앵글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같은 앵글에 그래서 와주시고 방금 그거 하고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쌍스러운 사람 만들 거야. 우리 사이에 진짜 그러지 마. 나 섭섭해. 그러니까 시계 신경 쓴다 지금. 그러니까 시계 하나 들고 오셔야. 근데 원래 그 장면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내가 시간을 볼 필요 없어. 하면서 이렇게 시계를 주거든요. 그렇군요.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만. 네. 그래서 아무튼 검사님들이 이래서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진지하세요. 진지하셔서 그런 모범생 같은 모습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거의 뭐 물이 덜 빠져가지고. 농담입니다. 뭐 재밌게 돼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꾸 부당거래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거 때문에 부당거래를 거의 처음부터 다시 보다시피 물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보고 이제 클립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를 여러 개를 봤는데요. 거기서 고증이 잘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는 뭐 가능한 건가요? 뭐 주양아 베테랑 앞에서 기량 펼치지 마라이 이런 거 그렇게 이제 부장님이랑 식구처럼 호영호자에 하게 되나요? 그게 계속 그렇게 해왔다가 최근 몇몇 그런 사고들이 몇 개 터진 것들이 있었어요. 뭐 제가 오기 전에도 있었고 그런 이후에는 사실은 좀 비즈니스 관계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누구누구 사단 뭐 이런 거. 그죠. 네. 약간 그런 분위기였나요? 과거에? 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소위 뭐 특수부 이런 데들은 뭐 하도 이제 근무가 좀 빡세고 뭐 밤까지 같이 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단이라는 말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무 수사관님들이 막 이렇게 뭐 검사님 말을 듣는 거는 맞기는 한데 약간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미용실에서 두피 마사지 받는데 옆에서 이러고 서 있고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적으로 약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관계인데 그리고 뭐 수사관님들이 또 연세들도 있으시고 기본적으로는 연상이시죠. 네. 그렇게 함부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닌데 네. 좀 억울하시지 않나요? 근데 밥은 다 사셔야 되고. 근데 그게 함부로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질 않아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게 검사가 뭐 현장 압수 현장도 나가고 조사도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수사관님들을 계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계장님이 어떻게 보면 메인인 경우도 더 많고
그분도 없이는 그냥 팔다리가 다 잘린 채로 있는 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밥 사는 거는 그냥 저희 하나 문화, 식구 문화라고 하나 문화인 거고 뭐 사실 밥 잘 사야죠. 또 그게 또 인간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야 또 실적도 잘 나오고.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부사관과 뭐 지휘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안 듣는다. 뭐 말을 듣는다 표현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아무튼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시하실 수 있는 거니까. 뭐 협조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생각이 달라서 트러블은 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모든 사건을 다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더 잘하는 거는 수사관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수사관 입장에서 아무리 내 상사이고 나한테 업무 지시라는 관계를 할지라도 내가 이거 더 잘하는데 저렇게 하면 사건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한 트러블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트러블이 있었었고 그거를 또 슬기롭게 해결을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아예 대폭 가는 경우도 있나요? 진짜 그냥 나는 뭐 이용훈 검사랑은 일 안 할랍니다. 그냥 뭐, 제가 그런 말 한번 들었었어요. 잡아 드셔 네. 그냥 네. 까 잡수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죠. 뭐 내가 네.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그러면 이제 재배치를 하죠. 부서 내에서 재배치를 하긴 하는데 이제 그 말까지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는 검사였던 저의 책임이었던 것 같고 제 잘못이었던 것 같고. 너무 이렇게 뭐 혹독하게 요구를 하셨나요? 아니요. 혹독하게 요구라기보다는 제가 기본적으로 좀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고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검사 시절에 보도 자료도 나가고 특히 최근에 대학생 마약 동아리 사건 이런 동아리도 있는 줄 몰랐습니다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뭐 비하인드가 있다면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은 뭐 이미 많이 보도가 되긴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던 사건이고 그러니까 이른바 명문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서도 이제 외모가 뛰어나고 사교성도 좋고 소위 인사들의 집합소였던 연합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연합 동아리에서 이제 마약이 유통이 되고 투약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음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놀이공원이나 심지어 길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우리 사회 단면들을 좀 잘 담아낸 사건이라 할 수 있고 제가 공판부에서 이제 수사와 공판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은 수사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공판부서에서 좀 눈총 받아가면서 좀 특이하게 진행했던 케이스라서 저게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튼 공판 부서에서 저거를 수사하시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여기 갑자기 이제 질문이 실시간으로 저희 PD님이 달아주셨는데 조금 공판이 뭔가요? 점점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특히 검사님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이 생소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수사와 공판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뭐 열혈 검사들, 뭐 수사하는 검사들은 말 그대로 범죄 수사, 뭐 앞으로는 못하겠지만 그 수사 업무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판인데 그 공판은 이제 법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부 비춰지긴 합니다만은 이제 법정에 들어가서 법복을 입고 공소유지라고 하죠.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구형을 하고 형을 몇 년 내려달라. 그리고 뭐 유무죄의 다툼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선고가 나왔을 때 이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걸 이제 공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업무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물론 그 외에 다른 특수 업무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업무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우리 뭐 부당거래 이런 때 이제 나오는 주량이 영화, 어디야? 그죠? 밥 먹었어? 그 사랑합니다. 네. 는 그 네. 검사실은 이제 수사부서의 검사실이 가장 메인인데 거기는 이제 검사님 한 분 계시고 그 수사관님 이제 한 분 내지는 두 분 계시고 이제 실무관님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방 식구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한 팀이 돼서 돌아가는 거고 공판은 조금 달라요. 그냥 기업에서 큰 사무실에서 여러 명 다닥다닥 붙어서 근무하는 것처럼 이 한 공판실에 이제 보통 뭐 9명 뭐 적게는 5명 정도 검사님들이 다 계시고 그 외에 그 업무를 보조하는 뭐 실무관님 좀 계시고 그렇게니까 이제 수사와 공판은 이제 다른 업무고 이제 구성도 좀 다르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게 큰 좋습니다. 어려움이네요. 주로 이제 시청자분들은 부당거래 이런 걸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골프 치러 다니는 줄 아시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오해들이 있는데 무지하게 바쁩니다. 네, 무지하게 바쁠 수밖에 없고 그냥 업무의 성격 자체가 엄청나게 바쁠 수밖에 없고 뭐 1년에 몇 건 정도 처리하시죠? 한 달에 뭐 보통 200건 전후 하는 것 같고 요새는 또 미제 부담이 늘어나서 뭐 300건, 400건 예. 진짜요? 그러면 1년으로 치면 뭐 3,000건 이렇게 되는 곱하기 12가 되겠죠. 예. 저는 한 2,000건 내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훨씬 많군요. 그죠. 물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그 법정에서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은 아실 텐데 그 서류 이렇게 쌓아놓고 진풍경이거든요. 예. 이 21세기에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의 카트 끌고서 이렇게 법정으로 오셔가지고 참 웃기는 일인데 그죠. 그거 다 읽기도 아니 근데
다 읽기도 바쁜 게 아니라 제가 제 경험상 다 읽지 않으시던데 그 공판 검사님들 그거를 그죠. 예. 네, 다 읽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파악만 되셔도 그 훌륭하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거기서 수사까지 하시는 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검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제 느낌으로는 약간 만화에 나올 법한 그런 건데 왜 그러신 겁니까 대체? 공판부를 빨리 탈출하고 요직으로 가고 싶어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빠른 승진 승진을 그죠. 위해서. 네. 네. 아 근데 승진을 좀 가만히 계셔도 잘 할 수 있었던 환경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요직에도 계셨고 지금 뭔가 주요 수사 부서에 계셨었죠. 다들 선호하는 부서는 이제 뭐 공급은 많지만 수요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하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서도 거기 갔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네. 저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려는 그런 이제 야심가들이 내부 경쟁이구나. 예, 그러니까 선호하는 부서가 보통 뭐 반부패, 그죠. 예, 그 금조부 계셨던 것도 당연히 선호 부서고. 예. 그러니까 딱 변호사로 나왔을 때 일단은 뭔가 다른 일반 형사와는 다른.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 두루 거치신 거 아닙니까? 영건으로서 영건. 두루까지 거기서 이제 막내 역할을 잘했죠.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변호사인 저도 생소한데 나머지 이제 보시는 분들은 거대 자본 내지는 권력과 이렇게 뭔가 접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수사 부서에 대한 선호가 내부적으로 있다는 것이 좀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 그렇죠? 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주요 부서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부, 지금의 특수. 이름이 반부패부로 그쵸. 이전에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선호되는 부서고 그 외에 이제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뭐 폭력이나 뭐 강도 이런 거 말고 뭐 금융, 뭐 식약, 식품의약, 마약도 그 중에 하나라면 하나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지금 이제 피디님이 적어주신 게 그런 부서가 선호되는 이유가 뭔가요? 나왔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뭐 변호사로서 세일즈가 잘 된다라는 게 가장 솔직한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곳에 가면은 이제 세상을 사실 저희가 이제 검사들이 뭐 사실 대단한 사람 뭐 다 대단한 분들 계시겠지만 저 같은 그냥 시키는 거 하고 공부하고 시험 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굉장히 좁은 시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뭐 기록에 갇혀서 세상을 또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야가 확장되기 어려운데 그런 큰 사건들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거대 자본 그런 거 보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저절로 넓어지게 되니까 뭐 정말 인생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옛날 얘기이겠지만 옛날 얘기였으면 좋겠고 근데 일단은 뭐 반부패 수사 같은 거 특수 수사 같은 거는 권력과 맞닿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처분과도 사실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수사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는 수사로 명예를 얻고 예. 봐줘서 돈을 얻는다. 예, 그런 얘기도 있죠. 있었고, 예,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이렇게 뭐 성과가 났죠. 수사 성과가 났기 때문에 보도가 예. 됐을 것이고 원하는 효과를 거두셨나요? 내부에서 인정을 받으셨나요?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판에서 그런 수사를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에는 좀 견제까지 아니고 좀 쟤 왜 저러냐,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튀냐 라는 그런 좀 시각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게 예. 뭔가 내부에서 피어들 사이의 의견인가요? 아니면은 상급자들의 의견인가요?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뭐 격려해 주시고 뭐 잘해 주 그런 분들이 대다수긴 했지만은 뭐 저희가 사실은 그냥 좁은 집단이다 보니까 그런 피어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간부님들의 그런 세평 평가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사실 그런 것만 생각을 하면은 또 내가 여기서 뭐 두각 아닌 두각을 나타낼지언정 그런 평가를 잘못 받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찍히면은 이게 또 무슨 소용인가라는 좀 생각도 들었었죠. 그게 그 몇 년도죠? 2024년 2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최근의 최근 일이죠. 아니 근데 그게 상당한 임팩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사례거든요. 공판 검사가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한다는 거는 뭐 가능은 한 일일 수는 있겠으나 사실 그게 뭐 수사 인력을 더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피고인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보도자료가 하나 나가면은 사회적 파장이 있죠 사실은. 왜냐면 그죠, 예. 여기서 잘못 말하면 공판에서 잘못 말하면 가가지고 기소 또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희끼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조직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전국적으로 그런 검사님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꽤 있습니다. 꽤 있고 있고. 솔직히 저는 뭐 그렇게 뭐랄까요 솔직히 말씀 두각 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 이제 순수한 사명감으로 보시다가 이제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검사님들 앞에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명감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해가지고 더 조심해야 돼요. 애초부터 검나무였던 분들이 이제 검나무였다가 이제 진짜 검사로 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없으면은 계속하기가 맞습니다. 또 어렵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나서 검사를 계속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왜 대체 돌연 퇴직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그 경찰대 나온 친구 통해서도 같이 자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친구가 그 형님은 큰일 하실 분인데 왜 나왔냐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아무튼 조직 내 기대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솔직한 소회를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절이 뭐 싫고 좋고를 평가하기 전에 그 절이 없어진다. 근데 그 절이 없어지는 게 정말 뭐 거기 무슨 공사를 한다거나 뭐 다른 합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절이 없어지는 거면은 상관없어요. 공무원은 이제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고 또 뭐 다른 곳에서 또 그런 공적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만 이 얘기는 뭐 제대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이 검찰이라는 절을 없애는 거는 적어도 제 눈에는 너무 좀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껴있지 않나. 저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인생에 좀 주인으로 좀 살아야 된다. 뭐 제가 기본적으로는 다 어느 부서에서는 거의 막내였기 때문에 뭐 주인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뭐 사명감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중심을 좀 잡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이유로 장기판에 말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욕먹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그런 과정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요새는 트렌드가 검찰에 있으면은 언제든지 청문회 불려다니고 압수수색 당할 수 있고 뭐 유튜브에 쇼츠로 연고 박제돼가지고 뭐 3대가 다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검찰청 없어지지만 않았으면 평생 다녔을 수도 있다. 그죠. 평생까지는 못 하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평검사 그러니까 그냥 뭐 말 그대로 이제 저 같은 그런 전연차 검사들 말고 이제 15, 16년차 되는 부장 뭐 그때 나가든가 아니면 더 승진에 노리든가 뭐 다른 업무를 하든가 그런 생각이 강했었죠. 근데 그래도 아직 안 나오신 검사님들 많으시죠? 그죠. 대부분이 안 나오셨죠. 아직. 예. 그분들은 왜 안 나오신 걸까요? 뭐 인간의 속내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절이 싫고 좋고 혹은 철없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는 그런 이제 그냥 평범한 그런 범인에 불과한데 그 레벨을 뛰어넘은 사명감과 정의감을 가득 찬 나는 수사 못해도 좋다. 다른 곳에서 이제 공적 가치를 찾겠다. 수사 못하면 어때? 나 공판 잘하면 되지. 그런 마인드로 이제 평생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마음으로 투철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뭐 전혀 거리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같이 술 먹고 욕은 하죠. 욕은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뭐 전혀 나오실 생각 없는 걸로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잘 보통은 사명감 때문에 그죠.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들 중에 갈 데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사명감 있는 분들이 또 일을 열심히 잘 하세요. 그런 분들 갈 데 많으시죠. 좋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뭐 조직에서 좀 만류하는 거는 없었나요? 왜 나가냐 지금 이거 해놓고 나가면은 뭐 겁도 줄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사건에 돌아가다 보니까 또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나가게 되면은 그 사건을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로써 이제 뭐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죠. 뭐 부장님도 그렇고 다른 선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건까지는 하고 나가자. 이 사건 하고 나가자. 근데 그 외적으로도 지금 너가 이렇게 뭐 절이 없어지는 만에 이러고 있지만은 이게 뭐 다 업앤다운 있는 거고 다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거의 대부분 만류를 하셨고 그 중에는 진짜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열과 성을 다해서. 네. 좀 사명감 높은 분들. 약간 좀 노렸는데 지금. 네네. 노리셔가지고 제가 노렸어. 열과 성을 다해서 두 번 이렇게 만류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영화가 대단한 영화네. 어떻게 대사가 이렇게 주옥 같은 영화네. 네, 진짜. 아무튼 가족분들은 좀 뭐 만류하진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만류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검사랑에 또 이제 아들의 정체성으로 더 박혀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은 제가 너무 고생하고 마음 고생하는 거를 가까이서 봐왔으니까 그럼 이제 너가 그렇게 뭐 주인으로서 살고 싶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 하면은 빨리 나가라. 그리고 사실은 계속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제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좀 너무 크게 매도 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자기 가족이 싸잡혀서 못 먹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잘 수긍하셨고. 근데 좀 걱정되긴 한다. 올라가면 또 검찰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저는 욕 먹을 각오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존재 자체로 욕 먹기는 조금 왜냐면 전원이 다 무슨 특정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원이 다 뭐 일반 뭐 소매치기 이런 거 수사하는데 무슨 정치적인 입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뭐
정치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무섭죠. 네, 반부패 수사를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은 검찰청 폐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뭐 폐지가 뭐 되나 보죠, 뭐. 네,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지금도 뭐 그렇게 원활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무한 루프 걸려가지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변호사가 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변호사 좀 되고 나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뭐 아주 좋습니다. 예, 만족하고 계신가요? 만족합니다. 사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정승 개가 죽으면은 또 네. 문상을 가는데 정승이 죽으면은 아무도 안 가는 것처럼. 그래서 뭐 저도 좀 주변에서 기류 변화가 좀 느껴지죠. 정말 그런 게 있겠구나. 사실 뭐 그런 거를 뭐 노리고 나온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수입도 더 늘어났고 뭐 시간도 더 잘 활용하고 있지만은 근데 계속 뭐 바이럴되는 그런 검찰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마음이 아프다는 게 네. 조금 뭐 없어져가는 절에 대한 좀 이런 미련이 남아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절에 대한 미련을 없애드리고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태형 부장님 나왔을 때는 법원에 대한 정관 이유는 없다. 네, 그때 또 이제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가 보기엔 없냐 뭐 이렇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없다고 하는 두 명이 변호사랑 판사가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여기서 무슨 굳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법원이 무슨 정관 이유 있다 없다 이거를. 자 그러면 검찰 정관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래도 뭐 좀 제 시간에 뺐다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전관 예우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전관 예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럼 전관을 예우해 준다는 거죠. 그럼 전관이 말하는 대로 그럼 다 들어주냐?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못 봤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좀 먼저 사건을 처리해 준다든가 뭐 좀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또 웃긴 게 이 전관이 또 잘못 붙으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제가 그랬는데 뭐 아마 질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주는 전관 예우의 파워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였어요. 저는 그 전화 오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오히려 더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하지 않으니만 못한 뭐 그런 게 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죠. 정관 예우에 있어서 사실 검찰 정관이 아직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이 근거를 알 수 없는 면담 이런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다. 사건을 한 달에 뭐 미지 300개 이렇게 하는데 찾아온다고 하면 뭐 그게 필요한 사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사님들 싫어하신단 말이죠. 싫어하죠. 예, 예. 네. 시간 뺐으니까. 그죠. 근데 싫어하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은 가서 설명할 수 있으니 그리고 설명을 또 요구할 수 있는 관계면 결론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접근하는 절차적인 코스 자체에 약간의 영향력이라도 미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들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법원은 안 된다. 법원은 또 안 약간 된- 구조가 예. 다르니까. 예, 법원은 안 된다라고 잘라 말씀드리는 거고 네. 검찰은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면담 제도가 존재하는 한 예,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재직 중인 분들이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물론 무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그냥 계속해서 뭔가 뭐 엄청난 문제 그러니까 사실 설명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애매한 것 같아요. 사건을 검사한테 뭐 해가지고 제대로 설명하는 게 무슨 어떤 문제가 거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면담을 뭐 하는 것 자체는 제도가 존재하면 되지만 이게 웃긴 게 그럼 공개된 장소에서 면담을 할 거냐 아니면 밀실에서 할 거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검사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당거래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검사실이 그 집무실이라 그래서 그 밀폐된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검사가 이제 밤에 야근하다 피곤하면 가서 좀 소파에 잠도 자고 뭐 자기도 짐도 좀 놓고 뭐 기록 같은 거 놓을 데 없으면 거기 놓고 그런 공간인데 이제 그 밀실 면담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거의 저도 그렇게 되면 되게 기분 나빠서 싫다고 했고 무조건 면담은 공개된 장소에서 부당거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사관 옆에 있고 이제 심의원 옆에 계시니까 사실 거기서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감이 그런 큰 정관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면담 제도라는 게 제도적 근거가 뭐예요? 변호인이랑 따로 만나가지고 면담을 한다. 변론입니다. 변론인데 변론이에요? 구두 변론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다 거기 이제 공개된 그 재판정에서 이제 말로 하잖아요. 뭐 서면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의견을 말로 이제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그게 그냥 검찰 수사 규칙에 있는 그 변론이 면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정식 명칭은 변론이고 그 변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적어야 돼요. 왜냐면은 일정 시간 방식 협의해가지고 변론할 수 하고 있다. 이제 뭐 신청서도 받고 이제 그거를 기록에 남기고 이제 음. 그런 것들 안 하면 이제 밀실 면담이 되는 거죠. 변호사지만 사실 항상 궁금했었어요. 따로 만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면담을 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있다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약간 그러니까 외부 제3자가 보기에는 야료가 있을 수도 있는 그죠. 제대로 뭔가
진짜 FM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이게 웃긴 게 그 많이 검찰청이나 경찰서 법 가보셨겠지만 들어갈 때 이제 법원 이제 뭐 그 게이트로 들어가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출입 등록을 하고 받아야죠. 이제 예. 신분증을 내고 출입증 받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찍힌단 말이죠. 네. 그럼 누가 언제 몇 시에 왔다 가는 게 찍히는데 가끔 정관들이 이제 그게 싫고 밀실 면담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 뒤 붙어서 들어간다든가 뭐 그렇게 출입 방법부터 좀 꼼수를 부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저도 그런 거에 한번 당할 뻔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는 거죠. 그러려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옛날부터 지적돼 왔던 그죠. 전화변론 몰래변론. 핸드폰 번호 어떻게 알아내서 뭐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근데 뭐 네. 그냥 직접 모르는데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막무가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정말 할아버지 영감인데 뭐 사람 이상 그런 전화 받으면 짜증부터 나죠. 네. 되게 불쾌합니다.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건 결과를 바꿀 수 있느냐인데 일단 이제 법원은 절차적으로 불가능. 이게 이제 전직자 이야기 해주셨던 거고 저는 그거에 동의하는데 그 검찰은 약간의 그런 시도가 계속 있고 어딘가에선 아름아름이 있을 수 있다. 그거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PD님이 말씀해주신 건 정관이면 5년형 받을 걸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애초에 이제 형을 내리는 거는 판사님의 영역이니까 네. 뭐 저는 검찰이 관여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판카드에 싸게 적어줄 수 있는지. 그게 또 제도적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구형은 미리 그 공판카드라고 어떤 요약본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쇄돼서 도장 찍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 구형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공판 조서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된 것과 다르게 구형을 누가 하면은 이게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돼요. 네. 아니 근데 네. 공판 카드에 싸게 적어줄 수 있는지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부장님이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음. 근데 사실은 뭐 구형대로 선고가 또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좀 생각도 들긴 하고요. 맞아요. 구형이라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건데. 예. 왜냐하면 그 약간 검찰 정책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방식이라서.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 정도 받아야 됩니다. 뭐 하는 건데 그렇게 잘 안 주시는 경우들이 원체 많으니까. 질문이 그럼 판사 전관 변호사보다 검사 전관 변호사가 더 시장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건 진짜 이제 약간 있는 그대로의 질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 평가를 결국 누가 하냐 했을 때 그 소비자 뭐 범죄를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범죄자가 아니라 피의자라고 해주시죠. 네, 피의자. 피의자. 네, 피의자. 그 뭐 네네. 범죄자.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했을 때 결국 내가 뭘 원했는데 그거대로 됐냐? 그럼 좋은 평가하는 거고 그거대로 안 됐냐라고 나쁜 평가하는 건데 최근에는 뭐 판사 전 검사를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평가가 썩 좋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솔직히. 안 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정도로 좀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좀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고 되게 분쟁도 많아요. 그래서 수임료 돌려달라 이런 것도 많고. 그런 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약간 연도는 원래 원본이 있다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아서 검사 3년에 민법을 읽고 검사 5년에 형법을 읽고 검사 10년에 법을 잊었다. 뭐 이거 원래 몇 년이죠? 뭐 저도 정확히 그런 베리에이션 하도 많아가지고 네. 비슷한데 그게 왜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혹시? 그 올라갈수록 이제 직접 하시질 않으니까 맞아요. 업무를. 예. 누구는 깡패 수사 안 해봤는 줄 알아? 딱 그 말 나오죠. 예. 이거 뭐죠? 그 아니야. 아니, 그 범죄의 범죄의 전쟁. 전쟁. 예. 아 네. 그 사람 최익현 씨 그 최익현 사람은 거죠. 공무원이야. 뭐 이런 게 있었죠. 뭐 그렇게 야지를 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죠. 딱 그 장면이었어요. 네. 그 제가 뭐 누구라고 특정 안 하겠습니다만은 부장실에 들어갔는데 아마 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지 했는데 이제 변호사인 거예요.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사건의 변호사가 미리 들어와 있고, 진짜 그 영화 장면이네요. 그거. 네. 사실은 뭐 처음에 소개 안 받으면 모르니까 그냥 뭐 누구지 했는데 뭐 소개를 받으면 받을수록 너무 좀 부적절하다. 거기서 이제 막 훈화 말씀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나갔죠 그 방을 그때. 그러면 거기에서 또 저도 그 정도 사립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의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저도 딱 그 시점에서 그분들은 그 영화를 안 봤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거는 뭐 어떤 범죄였나요? 대충 유형만. 사건은 간단했던 것 같아요. 뭐 음주운전이었나? 음주운전? 좀 라이트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정말 법리 판단이 치열하고 어려운 사건이면은 한번 설명을 잘 들어봐라. 뭐 그런 것도 부적절하지만은 그나마 좀 뭐 그런 의미로 했겠구나 싶었는데 그냥 뭐 인사하는 것도 좀 굉장히 불쾌했었고 그런 것들을 왜 내가 당해야 되나 싶었고 왜 내가 저 사람 돈벌이에 이용돼야 되지?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2% 안 잡아. 누구는
음주운전 수사 안 해봤는 줄 알아? 거의 뭐 대사만 안 나왔지. 그런 느낌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검사님들 보통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게 막 공공연하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좀 그 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반듯하신 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약간 조직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뭔가 폐쇄적으로 변해 갔던 게 아닐까라는 저희 그냥 억측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당연히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인적인 일화까지. 네. 요거 이제 쇼츠로 나가서 많은 친정에 많은 원성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다른 뭐 이제 검찰에 나가긴 했지만은 아직도 잘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실명을 말하고 싶지만 네네. 그러면 제가 집에 잘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진짜 좀 부적절하긴 하다. 그 영화에 범죄와의 전쟁에 나온 거래. 근데 그건 한 번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생각이 나는 게 구도가 거의 비슷했어요. 이게 그 범죄와는 고전을 굉장히 잘했어요. 부장검사실은 또 이렇게 긴 테이블이 있거든요. 네. 긴 테이블이 있고 이제 고급 소파가 있습니다. 그 약간 앤티크한 그런 딱 그 장면이고 앉아 있는 배시도 똑같아요. 이제 그 이렇게 길게 있으면 제일 상석에 그분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바로 오른팔에 처음 보는 분이 앉아 계셨으니까 저는 이제 왼팔에서 약간 두 번째 자리에 어dun거 주춤하게 서 있었다는데 그게 딱 영화의 그 구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검사의 인기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이 떨어졌죠. 뭐 최근 몇 년간 또 많이 떨어졌고 그게 검찰의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찰에 계신 분들은 또 맨파워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수사도 어려운 수사들은 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아니면 소화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전체적인 그 맨파워 측면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지 않나라는 조직적인 고민이 있으셨던 거로 알고 있고 그건 법원도 똑같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항상 그 검나무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검나무들은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검나무들에게 아니면은 또 요새 경력검사 채용도 많이 하니까 법조인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검나무들도 있겠지만은 경력 검사 많이 지원하는데 근데 요새 다들 생각하면은 뭐 검찰 없어진대 그러면은 검사의 지원율이 더 줄지 않았을까 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검사 지원율이 상향 나간 사람도 많지만 사실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좀 활발하게 누군가는 계속 이 직업을 갖고 싶어 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어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또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 제가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온 마당에 뭐 어쩔 수 없이 현실이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고 청문회 끌려갈 수도 있고 쇼츠 박제될 수도 있고 이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싶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오시는 게 맞는데 뭐 좀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길 바라기는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싶은 분들로 검찰이 구성이 된다면 뭐 절의 간판이 바뀌어도 적어도 이 분야만큼은 한국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PD님이 인터뷰도 쇼츠 박제된다고. 박제가 될 거면 인터뷰에 박제되겠습니다. 네네. 무슨 이상한 정치 유튜브에 박제되는 것보다는. 뭐 내려달라면 저희는 내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검사님들 이렇게 생각들이 사명감들이 있으세요. 뭐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꼭 해야 될 일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수사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명감 없이는 하기가 좀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검사님들이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검사님들이 수사를 더 잘합니다. 그냥 동급 경찰보다 검사님들이 수사를 더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뭐 다르게 생각하지만 뭐 그래요? 경찰이 더 잘합니까? 네,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떤 수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1년 아마 그때가 처음으로 좀 많이 바뀐 해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수사의 포션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최근에 들어온 검사님과 얘기를 하면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검사가 왜 수사를 해야 되냐? 수사는 경찰이 더 잘하고 경찰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수 계시는 것 같고 실제로 경찰관들의 역량도 많이 옛날에도 나쁘지 않았지만 더 뛰어나게 된 것 같고 뭐 그렇게 구조가 재편되면은 뭐 사실 검찰 수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각자가 잘하는 걸 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지금 너무 막 바뀌는 판이 뭐 제대로 좀 보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여기서 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마약 동아리 수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사람이 그 회장이 있어요. 그 마약 동아리 만든 회장. 제일 말 안 듣고 저랑 제일 많이 싸웠고 자백도 이상하게 하고 하여튼 굉장히 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사람인데 빵이 있나요 지금? 빵이 있겠죠? 있는데 네. 빵에서 또 사고 쳐가지고 마약을 또 밀반입한 게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보도가 나왔는데 막 크게 보도되지 않은 것 같고 누구 통해 반입한 거예요?
뭐겠습니까? 다 약쟁이들의 그런 그 루트들을 했는데 음. 웃긴 게 그럼 왜 그렇게 했냐라고 봤더니 뭐 이거는 뭐 제가 직접 확인은 아니지만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검찰 없어지면은 뭐 수사 좀 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나 구치소 안에 있는 동안 나 돈 벌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약을 반입해서 뭐 좀 판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근데 뭐 웃긴 거는 사실은 검찰이 없어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마약 수사 이런 것들은 지금 검찰이 더 오히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범죄자들 단단하게 피의자들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별의별 수법들 다 쓰더라고. 그 맞습니다. 종이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뭐 반입하고, 우표 예. 뒤에 뭐 붙였다나 네, 그랬던 네. 것 같고. 종이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장시간 저희가 달려왔는데 VS 게임이 마지막 순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검사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유죄 확실한 사건 맞기 vs 이제 입증이 치열한 법리 다툼 치열한 사건 맞기. 하나, 둘, 셋. 법리 다툼이 치열한 입증 어려운 사건 보자. 맞기. 네. 네네. 퇴근 못 하셔도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렇군요. 유죄 확실하면 좋지 않나요? 그냥 바로 해가지고 바로 처분하시면 되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그냥 남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말에 부적절할 수 있지만 그냥 뭐 받고 치워 넘기는 그 정도 하나 불과한 거고. 자, 내 그러면 게임인 거죠. 상사 눈치 안 보고 밀어붙이기 vs 그 조직의 판단에 따르기. 하나, 둘, 셋. 상사 눈치 안 보고 네, 밀어붙이기. 전자. 예. 네. 좋습니다. 이거 뭐 조직 판단에 따르기는 재미없으니까. 그래야 사건이 되니까요. 네. 그 도로교통법 사건 어떻게 하셨죠? 그거는 결국 구속했습니다. 네. 더 안 좋게 된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구속하셨나요? 직구속입니다. 아, 경찰 소송한 거 아니고. 그 사실 무슨 사건을 망치셨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관 네. 이유가 뭐 있다고 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와, 그거 완전 진짜 반대 민망했겠다. 방향으로 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변호사가 세일즈 할 때는 나 뭐 이러이러한 부장도 알고 뭐 이렇게 좀 속칭 찍어 누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거 뭐 그냥 벌금을 해줄게요라고 하면 세일즈 했었을 것 같아요. 음주운전에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현실은 이제 직구속이 된 거니까 제가 아. 보기에는 이거 수임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거의. 아, 약간 보복성 구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수하지만은 사실 그 사안이 좀 구속 사안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약간-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뭐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왜 경찰에서 구속을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조금 여러 번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함부로 정관이유 믿고서 그러면 안 되는 게 오히려 역효과. 자, 그러면 다시 검사 시절 언론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건 받기. 정치 사건 vs 아무도 모르는 사건 깔끔히 처리하기. 하나, 둘, 셋. 아무도 모르는 상황 깔끔히 네, 처리하기. 네. 그래서 사실은 나오신 거라서 또 부담이 다쿠자입니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아, 요새 좀 막 진짜 신상털이 이런 것들 막 하시니까 좀 쇼츠 무서운 박제가 것 같아요. 뭐 기본이기 때문에. 쇼츠 박제. 그게 쇼츠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웃긴 게 그 검사들의 얼굴이 다 공개돼 있어요. 그 법조인대관 아시죠? 그렇죠. 그 예, 저희는 다 찾아보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사진을 퍼가서 그거를 이제 AI로 변형시켜서 약간 뭐 치욕스럽게 좀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특성도 참여연대 하고. 그거 예. 사이트 있는 거 아세요? 거기도 있죠. 그 사건 그 검사. 예. 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맞습니다. 검사라는 직업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변호사 되셨으니까 검사 vs 변호사. 하나, 둘, 셋. 지금은 변호사. 지금 변호사.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뭐 돌아가고 싶을 제가 돌아갈 공은 없을 본인한테 것 같아요. 호통치고. 사실은 이렇게 또 정의관념이 투철하시고 사명감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시는 게 저희는 이제 깜깜이로 수사 대응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서 하고 대충은 보면 하다 보면 검사님들 말이 다 맞거든요. 정보력의 차이가 너무 엄청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깜깜한 상태에서 또 아리까리한 그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리까리한 사건들을 그죠. 네. 하는데 이제 검사가 보기엔 굉장히 또 확실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네. 그러면 그거 뭐 괜찮으실까요? 짜증 나시지 않을까요? 뭐 말씀하신 깜깜이 주장이긴 하지만 또 뭐 할 말이 또 아예 없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제가 뭐 변호사를 뭐 해봐야 뭐 한 달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검사할 때는 다 이제 뭐 아니면 더 서아님 악으로 좀 구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끔은 좀 확증 편향에 빠졌던 것 같기도 한데 또 막상 또 사람들 만나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흑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번 이 사람들 말을 좀 제대로 귀를 기울여서 내가 잘 정리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돈 많이 준다고 하면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뭐 그건 뭐 틀린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해야죠. 예. 예.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적당히 주셔도 하고 적게 주셔도 뭐 고민은 되지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일이 본격적으로 사건을 많이 지금 맡기 시작하시는 단계니까 아마 그렇죠. 그런 변화가 좀 아직,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보통 검사님들 생각은 변호인들이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자백이나 잘 시키지 이런 생각들을 그죠. 많이 거의 하시니까. 예. 예, 그리고 자 자식에게 검사 권유 vs 말리고 다른 길 추천. 하나 둘 셋. 자식의 검사 권유. 오
왜 이유가 뭐죠? 뭐 완전 다른 분야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뭐 문과, 뭐 법조 분야 한다고 하면은 검사는 한번 해봐라. 공적인 거를 한번 해봐라. 그게 안 맞으면 나오면 되고 네. 맞으면 계속 있고 뭐 또 다시 또 쇼츠 막스될 수 있겠긴 하겠지만은 네. 일단은 권유는 할 것 같습니다. 예. 미리 선수를 치는 것도 미리 쇼츠에 데뷔시켜가지고 빨리 그리고 미리 제로투, 먼저 박제시켜버릴 제로투 수도 먼저 있죠. 올리고 예. 그래서 또 미디어 전쟁을 하면 되니까요. 그죠. 전파를 더 먹어버리면 되는 거라 그것도 싸우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 점은 재밌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마약 동아리 회장이 출소해서 또 사고치고 변호해달라고 하면 해준다 vs 안 해준다. 하나 둘 셋.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네. 왜죠? 제가 정말 그 사람을 싫어했었는데 네. 그래도 마지막에 그 최후 변론을 한 때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최후 변론을 할 때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 마약을 하면은 그거는 부모님을 죽이는 일이다. 네. 뭐 그게 아마 준비해온 말이겠죠. 멘트긴 하겠지만은 저는 그 말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3개월 뒤에 그렇게 우표 뒤에 마약 붙여가지고 네. 구치소로 마약을 반입했다고 하니까 뭐 그냥 뭐 인간으로도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약수사를 많이 해보셨으면은 보통은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제가 나이브했던 거죠. 네. 예. 거짓말 원체 뭐 기상천외하게 하시니까 예. 예, 마약 사범들은.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맞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서 더 그런 거고. 네, 아무튼 안 해주시는 걸로.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주면 그래도 안 합니다. 500억. 500억이요? 하는 걸로. 네, 하는 걸로. 500억이면 하는 걸로. 네, 이 부분은 네. 너무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금액. 거절하기 너무 큰 네, 돈이었다. 네, 거절하기엔 너무 금액이 모자랐다. 그거 하고 변호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인터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질의는 다 드렸고 너무너무 오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마지막 소회 혹은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심이 없고 정말 사명감으로 투철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인물들이 아직도 뭐 다른 조직도 그렇긴 하겠지만 검찰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도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실 거고 솔직히 많이 미안하고 죄송하긴 하지만은 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검사에 대해서 너무 좀 나쁜 생각을 불필요한 편견을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출연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전 영감님, 현 변호사님, 이영훈 변호사님 모시고서 귀중한 시간 가져봤고요. 뭐 하나 질문해도 아, 네, 그럼요. 방청석에서 지금 질문 기자님 있습니까? 질문하셨는데 예. 빨리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검사에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근데 놀랍게도 있을 수 있어요. 오프라인.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외람되게도 그 공판을 할 때 그 판사님이랑 한번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술에 취해서 주체를 못하고 대한민국 검사라는 말을 쓰니까 네. 엄청 웃으면서 이제 대한민국 판사라는 말은 없는데 네. 왜 너는 대한민국 검사냐 또 시작해가지고 그 부당거래 그 이슈가 또 튀어나왔었죠. 더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쪽팔려서 말은 못하겠고 저희가 술을 아무리 먹어도 나 대한민국 변호사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안 하죠. 네.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검사 영화의 또 하나 축이 있죠. 더킹. 거기서 보면은 갑자기 뭔가 정치권 사건이 터지면은 캐비닛을 막 뒤집니다. 이제 캐비닛에서 연예인의 뭐 어떤 사건 혹은 연예인의 비밀스러운 그런 행적을 이제 이거 하나 터뜨려 이렇게 딱 합니다. 그거 예전 그 캐비넷. 예,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런 거 없다라고 막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있습니까? 남부지검에 있습니까? 그 이른바 그 검찰 캐비넷이라고 좀 해줘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은 그런 게 있으면은 정보가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영화에서는 좀 정보가 안 새는 밀실에 딱 갇혀 있는 사건이니까 뭐 제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참 근데 검사님도 보면 반듯한데 또 언론 보도가 잊을만하면 하나씩 또 이상한 사건들이 터져요. 나오죠. 뭐 룸살롱 접대라든지 이런 것들 그건 꾸준히 그렇죠. 계속 나오고 징계받는 사람들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뭐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미국의 영화 보면은 FBI를 이렇게 묘사는 안 하잖아요. FBI는 약간 요새로 따지면 광수단 느낌이라. 뭐 아니면 광수 미국 느낌이라서. 연방 검사를 뭐 이런 식으로 묘사는 안 하는데 왜 한국 검사는 다 항상 이런 식으로 세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 뭐. 사고 치는 사람들이 너무 있는 대형 일이- 사고들을 많이 치니까 권한이 강한 건 사실이죠. 뭐 그 제도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약간 우리나라 검사가 좀 미국 검사랑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 검사들은 좀 더 뭐라 그러지? 기소 머신?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네. 기소 머신. 딱 그겁니다. 네. 네. 그런 거라서 아무튼 너무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